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입문 1단계 30에서 27급의 이제 귀의 접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접전은 이제, 정석이라는 뭐,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귀의 접전 하면은, 바둑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귀가 가장 귀, 변, 뭐, 이렇게 중앙이 있을 때, 귀가 가장 집짓기가 유리하다. 영토를 차지하기 유리한 곳이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포석을 할 때는 주로 귀부터 차지한다. 그래서 흑이 이쪽 귀를 차지하면 백이 이쪽, 그 다음에 흑은 또 우하귀, 백이 좌상귀. 그 다음에 흑이 이제 뭐 여기에서 선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흙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이 그림 이쪽 1도에서는 이렇게 삼연성으로 변으로 벌리는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굳힘이라고 이제 다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로 상대편 진영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날 어떻게 보면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 아니면 내가 어떤 작전으로 할 거는 한번,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번에 이 그림에서는 삼연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삼연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백이 이쪽으로 걸쳐오는 작전을 했습니다. 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삼연성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는 안 해요. 백은 자기가 조금 이제 나중에 둬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쪽에 걸쳤다. 그러면 흑이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에 백은 또 다시 변 쪽으로 약간씩 벌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기 이제 집을 이렇게 확고하게 외벽을 쌓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백이 걸치고 흑이 요거를 받고, 그다음에 백이 또 다시 이렇게 늘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 그 귀에서의 어떤 그 접전이죠. 아주 근접전은 아니지만 약간 탐색전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귀에서의 이제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전이 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석이란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흑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싸움을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기서 손을 빼고 나도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걸쳐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귀에 먼저 누군가가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거를 가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려고, 예, 가서 이제 근처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걸침수로부터 귀의 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걸침을 해오기 전에 귀를 먼저 굳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돌 하나가 이 말뚝을 받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료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귀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공격하기가 조금 더 껄끄럽겠죠. 상대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침수라고 이런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침수를, 예, 이렇게 두게 되면 상대편에서는 이제 좀, 접근하는 걸침을 좀 방해받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좀 튼튼해지고, 뭐,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침수, 구침수가 이 개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요거는 지우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또 다른 또 형태의 바둑이에요. 여기 화점에 뒀고 백이 이쪽에 둔 게 아니라 백은 또 이쪽에다 둘 수도 있어요. 여기 소목에다 뒀고요. 그 다음에 흑은 또 이쪽 소목에 두고 백은 여기 화점에 두고, 그럴 때 보통 화점에서 굳히는 수보단 소목은 굳히는 수를 많이 둬요. 그래서 흑이 여기다 다섯 번째 수를, 이쪽 소목을 굳히는 수, 예.
이렇게 뒀거든요. 그리고 백은 여기 가운데를 갈라가는 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에 원래는 백이 이쪽을 굳혀주는 게 뭐 사실은 이제 더 안전한 뭐 방법 아니면은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백은 꼭 그렇게 둬야만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은 또 이쪽 변에 흙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여기 가운데에다가 뭔가 방해 세력을 넣어 놓으면은 흙은 그러면은 아 여기를 백이 안 굳혔네? 그러면 여기를 걸쳐가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백이 여기를 굳히기 전에 먼저 걸쳐간다. 공격을 먼저 간다. 이런 컨셉입니다. 보통 흙이 먼저 두는 게 이제 바둑이 일반적으로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 흙이 이런 선택권이 사실상은 많아요. 그러니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먼저 둔 흙이 먼저 자기가 귀를 차지하고 자기가 굳혀놓든지 아니면 공격을 가든지 이런 선택은 흙이 주로 먼저 이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반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선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선수의 권한이 뭐 100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거는 걸침수, 이런 거는 굳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하나의 이제 그 싸움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길 뒀고 백이 여길 뒀고 흙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뒀다고 했을 때 흙이 여길 걸쳐 갔을 때 백이 여기다 갖다 붙이고 흙은 여기를 올라서 뻗고 그다음에 백은 여기다 한 칸을 벌리고 뭐 흙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흙은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백은 이런 그 이쪽 귀에서의 어떤 영역을 튼튼하게 점점점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쪽 사도에서 보면은 여기 흙이 안 걸치고 아마 만약에 어 여기쯤에 이렇게 뒀다 그러면은 백은 여기를 이렇게 굳힐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거를 굳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는 거랑 이런 두는 거는 보통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먼저 굳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먼저 걸쳐가서 그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대국을 하다 보면 바둑이 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흙이 3-3에다가 이제 먼저 둔 건데 보통 여기 화점에 둘 수도 있지만 뭐 여긴 소목이라고 하고 이게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 앞으로 나오겠지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화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칸 이렇게 내려간 변 쪽으로 하나 내려간 걸 여기를 소목이라고 합니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목이겠죠. 여기나 여기는 소목. 그다음에 여기는 3-3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외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목에서 한 칸 바깥으로 간 이목을 외목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그럼 외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칸 높은 거, 이걸 고목이라고 합니다. 고목. 자, 여기 고목. 예, 그래서 보통 여기서 화점, 그 다음에 소목, 얘도 소목,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여기는 외목, 이쪽도 외목,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높여놓으면 고목, 예, 고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명칭은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다 나오겠죠, 뭐. 그리고 요거를 했나? 네, 요거를 보면은 흙이 3-3에 했고 백은 화점에 뒀고요. 백이 일로 백이 걸쳐온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흙이 뭐 이쪽에 뒀고 했을 때 백이 먼저 이쪽에 걸쳐오면 흙이 뭐 3-3에선 보통 이렇게 받고 백이 한 두 칸 벌려서
보통 하나를 뒀을 때 두 칸 벌리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건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도 하나의 단순한 간단한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도 자기가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백도 이렇게 안정하게 만들면서 서로 이제 만족한 결과를 얻는 거를 보통 그 정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걸침의 이제 간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걸침의 간격. 아까 여기 화점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걸치는 것은 이게 보통 모양으로 보면 날일자 모양이 되죠. 한자로 보면 한문에서 날일자. 뭐 이렇게 돼서 이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일자 걸침. 그리고 요거는 예, 한 칸 걸침. 한 칸을 건너뛰어서 걸쳤다. 그래서 한 칸 걸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눈목자 걸침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한문에 눈목자죠. 예, 그래서 요 자리를 눈목자 걸침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쪽으로 걸쳐도 되죠. 이렇게 날일자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걸치거나 이쪽 하변에서 날일자로 걸치거나 아니면 한 칸 걸침도 이쪽 하변 쪽 이렇게 다 되고요. 요 눈목자 이것도 눈목자 걸침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눈목자 걸침이라고 합니다. 눈목자 걸침. 그 다음에 요것 같은 경우에는 두 칸을 띄어서 했으니까 두 칸 걸침. 네, 이쪽도 두 칸 걸침이죠. 두 칸 걸침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명칭을 배우는 단계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특성이 어떠한지, 어떤 그 형식으로 그 이후가 전개가 되는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예, 나오겠죠. 지금은 일단 명칭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요거 네모 한 칸이잖아요. 이거를 뭐 입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구자 걸침. 이렇게 걸쳤을 때는 보통 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계속 뻗지 않고 요때는 보통 상대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점이 있을 때는 두 점 머리는 무조건 두드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렇게 붙여오면 붙이면 젖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격언이라고 했죠. 바둑에서 보면은 격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땐 어떻게 해라. 이러면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막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바둑을 배우셨대요. 그 격언을 가지고 붙이면 젖혀라, 두 점 머리는 두드려라, 뭐 젖히면 늘어라. 뭐 이쪽으로 늘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늘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떨 땐 어떻게 해라. 그거대로만 둬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바둑을 더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근데 뭐 저희는 그렇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스타디를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걸침의 명칭에 대해서 배웠죠. 정석이라는 거의 의미는 귀의 접전 안에서 그 흙과 백이 어떤 모범적인 수, 일반적인 수, 많이들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럴까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들이 이게 좀 서로 간에 흙과 백이 서로 간에 이제 불만 없이 이제 팽팽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 이런 거를 이제 정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석이란 거를 따라서 두는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초반에 저희 같은 입문자나 초보자들 중급까지도 사실은 정석을 따라서 두는 것이 가장 배우는 데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고수로 갈수록 정석대로 또 안 두기도 하죠. 정석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정석을 우리가 꼰다고 하죠. 꽈서 약간 다른 형태로 응용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잘 수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정석이다. 그래서 서로 쌍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까지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쌍방이 그 모범적인 수로 둬서 일단락된 모양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의 접전은 사실은 정석에 대한 공부예요. 예. 그래서 보통 여기 지금 뭐 예제가 몇 개 나오는데 1도에 보면은 흑, 백 이렇게 전부 다 이연성으로 둔 상태에서 흑이 날일자로 걸쳤을 때 백은 한 칸으로 띄어서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정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흑이 백이 여기다 받지 않고 만약에 나는 변적으로 벌릴래. 얘는 알아서 잘 뭐 카바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을 때 흑은 이런 찬스를 또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들어가는 걸 양걸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걸침. 그래서 이쪽에서 날일자 걸쳤는데 이쪽에서도 또 양걸침을 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양걸침이 되면 이 백이 곤란한 지경이 돼요. 말뚝을 박아서 나는 여기 집 짓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동네가 다 이제 흙의 진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보통은 예, 이렇게 벌리는 것보단 초보 때는 이렇게 받아주거나 이렇게 두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흙도 여기를 뭐 이렇게 벌려서 얘랑 연결도 좀 약간 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얘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도 이렇게 하면서 이쪽 변을 차지하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이거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중국식 얘기를 드렸는데 흙이 여기도 없고 백은 소목을 했고 흙도 이쪽 소목을 했고 백이 화점을 했고 흙이 이렇게 벌렸을 때 이건 3연성과는 다르죠. 3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3연성인데 이런 식으로 짜는 포메이션을 중국식 포석이라고 합니다. 중국식. 이런 중국식 포석이 됐을 때는 백이 일반적으로 정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날일자를 걸치고 그러면 흙은 한 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날일자로 달리면 흙도 3, 3으로 이렇게 받고 백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우변은 흙이 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상변은 백이 어느 정도 점령을 해서 서로 지금 세수가 들어갔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이 손을 빼고 여기를 걸쳤는데 날일자로 걸친 게 아니라 눈목자로 걸쳤네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입부자로 이렇게 굳혀주고 그 다음에 흙은 두 칸을 벌려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이 짜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정석이고요. 뭐 이 다음 수는 뭐 백도 뭐 이쪽으로 벌리거나 아니면 뭐 이쪽을 다가가거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거가 되겠고요. 뭐 이쪽으로 좀 높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쪽을 붙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두어 나가면서 우선 귀를 하나씩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변으로 벌릴 거냐 싸울 거냐 그래서 탐색전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서도 정석 이쪽도 하나의 정석 형태로 이어지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정석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그렇다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석을 알고 있으면 포석과 초반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양쪽 다 정석으로 뒀을 땐 어디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싸움의 준비를 하면서 서로 모양을 어느 정도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습 문제. 학습 문제 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로드맵
예, 우리가 그 입문 로드맵을 할 때 정석을 공부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금 정석 순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아이도고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aidogo.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 정석 튜터, 조세키라는 거가 정석의 일본어인데요. 정석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코고의 그 정석 사전하고 콤블리오에 들어있는 그 프로 게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예,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초보니까 그냥 사전 쪽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들이 포지션이 3, 3이 있고 3, 4가 이제 우리가 소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소목이라고 나오네요. 우리 여기 한 3, 3 소목,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4, 4포인트를 우리가 화점이라고 하죠. 화점. 네. 그리고 뭐 승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예전에는 성점? 아무튼 화점입니다. 화점. 그 다음에 그 53, 53포인트가 여기죠. 4번. 여기는 우리가 외목이라고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5번 있는 이 자리가 54포인트는 고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 7, 8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63포인트, 64, 55포인트 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따로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일본어로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화점의 정석을 보려고 그러면 이 화점이 있을 때 걸치는 게 날일자 걸치는 자리 아니면 눈목자 걸치는 거 뭐 두 칸, 한 칸 걸치 뭐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대응을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예, 여기까지 하면 정석이 하나가 예,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석이 있고요. 또 여기서 날일자 가게 되면 날일자로 받고 날짜 달리면 3, 3회 받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정석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흑은 손을 빼서 이렇게 가면 뭐 백이 여기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정석의 형태들을 예,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백이 이렇게 가고 흑이 이렇게 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석이 있다고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 또 좋은 게 이 모양이 나온 프로게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떠요. Show Pro Games with this position 해가지고 이 모양이 나온 거를 보면 이 모양이 어디서 나왔냐면 2002년도 1월 29일에 어떤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 조혜연 구단이 이제 초단 때 그때 고바야시 이즈미 초단하고 붙었던 그 게임에서 이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런 이 상황에서 초반이죠. 초반에서 이런 그 아까 봤던 모양새가 이렇게 좌악이기 때문에 뭐 약간 돌아가 있지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눌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쪽도 다 하나의 어떤 정석이고 이쪽도 뭐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또 예전에 프로에서 경기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또 잠깐 요 사이트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지금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그 사활 문제도 여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경중묘라는 거고요. 이건 현기경. 이거는 뭘까요? 어,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이쪽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그 사활 뭐 이런 그 고전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기경중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서 백이 지금 둘 차례인데 어디에다 해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살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음, 문제를 넥스트 풀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중요한 것은 사활보다는 요 정석, 예, 정석 공부를 하는데 유용한 사이트라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들어오면 자, 이제 입문 1단계 포석, 아니, 포석이 아니라 기회 접전이죠. 기회 접전을 했고, 이제 그 학습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거. 날일자 걸침을 해보세요. 날일자는 요 위치죠. 요 위치. 네. 소목일 때 날일자는 이쪽입니다. 이쪽은 아니에요. 예. 또 뭐 이쪽으로 바깥으로 걸친 게 아니라 이 변 쪽에서 걸치는 요 지점이 예, 날일자 걸침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눈목자 걸침은 이것도 변 쪽에서 이쪽이고요. 올바른 날일자, 예, 소목에서 이렇게 한 칸 걸침이란 건 요 자리죠. 그 다음에 눈목자 걸침은 예, 요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도 뭐 눈목자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소목에서의 눈목자 걸침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칸 걸침은 여기를 말하겠죠. 우리가 한 칸, 두 칸 띄어서 여기. 예. 그리고 입구자 걸침은 33에서 입구자는 뭐 여기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걸칩니다. 여기 뭐 그 이 책에 좀 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33에 있을 때 입구자 걸침은 여기다 합니다. 101은 이건 날일자겠죠? 날일자 걸침. 이거는 한 칸 걸침. 요거는 눈목자 걸침. 그다음에 100의 올바른 걸침. 이거는 지금 외목이죠. 외목. 외목일 때는 여기다가 날일자로 이 안쪽으로 걸치는 게 예, 정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을 중시하는 걸침, 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걸쳐도 되는데 외목일 경우에 이쪽으로 하는 것은 약간 중앙 쪽을 중시하는 것이고 변을 중시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였고 BA 예, 뭐였죠? BA 그 다음에 한 칸 걸치면 여기 그 다음에 C가 답이고 6번에 두 칸 걸침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33에서의 그 입구자 걸침은 요 밖에 화점에다가 두는 거죠. 눌러서 공격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날일자 한 칸 눈목자 걸침했고 A, B 네. 자, A가 답이었고 여기선 변을 중시하는 게 B네요. 제가 잘못 이게 A가 아니고 B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변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이쪽 변으로 이쪽 변을 중시한다라는 거니까 이쪽은 귀 쪽을 중시하는 것이고 B가 변을 중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리네요. 어쨌든 우리는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계속 같이 공부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그 귀의 접전을 공부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행마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행마로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